안녕하세요. 호신마마 유민지입니다. 자, 오늘도 공포라디오를 시작해 볼 텐데, 저희가 지금 몽골 가서 엊그제 왔는데, 너무 공기도 좋고, 대초원에 그 게르에서 자다 보니까 주변에 막 말, 소, 양, 야크? 그 애들이 막 자유롭게 주변으로 돌아다녀서 그런지 너무 자유로웠고, 그래서 그런지 귀신들도 어디에 매이지 않고 있는 건지 너무 아쉽게도 상은 씨가 이상한 일을 정말 하나도 겪질 않아가지고 근데 저희도 다 너무 평온하게 잤어요. 아, 상은 씨를 그냥 중국으로 보내버리는 게 답이었다. 처음부터 너무 좋은 몽골에 데리고 가는 바람에.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제 베개안맡에 가위를 이렇게 놓고 잔다는 사진을 제가 인증샷을 보냈었습니다. 가위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꼭 몽골의 게르에 가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급하게 사연을 준비를 해봤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이 그 왜 6.25 전사자 발굴에 겪었던 그 2025년 4월에 제가 업로드를 했더라고요. 그때 산에서 해골 같은 걸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해갖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제보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 분께서 오늘 또 다른 이야기를 또 사연을 보내주셨고,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제 위에 카드 클릭하셔서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몸풀기로 이름에 관한 또 신기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셔서 이분 사연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안녕하세요. 평소 호신마마님의 신기하고 무서운 사연들을 빠짐없이 챙겨보는 애청자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제 경험담을 듣고는 이건 진짜 너무 소름 끼친다 라면서 꼭 사연을 보내보라고 등 떠밀러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글을 씁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편의상 수영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님의 집안은 아버지께서 조상님들을 지극히 섬기는 분이라서 제사는 물론이고 서울에서 왕복 12시간 걸리는 선산을 매년 몇 번씩이나 오가실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정성을 많이 들이시는데, 그래서인지 할머니도 그렇고 또 부모님도 약간 그런 예지몽 같은 선몽을 되게 많이 꾸신대요. 수영님은 1남 2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태어날 때부터 몸이 몹시 약했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서도 수영님을 이제 검사를 해보더니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아서 4살을 넘기기 어렵다 라고 정말 얘기하실 정도로 의사 선생님들이, 그리고 설령 4살을 넘긴다 하더라도 장애를 얻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는 진단을 당시에 내렸었대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가 그때 너무 충격을 크게 받으셔가지고 어떻게든 손녀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30년 전에 100만 원을 들여서 유명한 장명가에게 손녀의 이름을 받아오셨다고 합니다. 이게 30년 전에 100만 원이 좀 체감이 안 되실까 봐 제가 찾아봤더니 당시의 최저임금이 1170원. 지금보다 10분의 1 가격이네요? 네. 그리고 짜장면 가격이 1,000원에서 1,500원 할 때였대요. 와. 우리가 거의 6살 때니까. 맞아요. 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과자 100원 막 이랬었어요. 그래? 과자 100원이었나? 나 기억이 진짜 안 나네. 50원 100원 이랬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나 들여서 엄청 거금을 들여서 이름을 받아오셨고, 그렇게 수영님은 할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덕분인지 4살에 고비를 넘기고 이후에도 장애는커녕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7살이 되던 해에 할아버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할아버지의 발인을 마치고 매장을 진행하던 그날 새벽에 수영님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었는데, 꿈속에서는 안개가 자욱한 옛날 양반집 같은 그런 한옥이 보였대요, 눈앞에. 그래서 이분이 여기가 어디지? 하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때 그 한옥집의 대문이 저절로 스르륵 열리길래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한옥집의 실내를 누가 있나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방 안으로 보이는 그 공간에는 어떤 뾰족한 갓을 쓴 훈장님 같은 분이 방 안에 가운데 앉아 계셨고,
그 양옆으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 형태를 한 어떤 어두운 그림자 같은 그런 형상이 양쪽에 서 있더래요. 그리고 그 훈장님 같은 할아버지 바로 앞에는 수영님의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오, 할아버지다! 라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새까맣게 까먹고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에 어린 수영님이 할아버지를 향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몸이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슬로우 모션이 되면서 몸이 너무 천천히 움직였고 목소리도 마음대로 나오질 않더래요. 근데 신기하게 할아버지가 이런 수영님의 인기척 같은 게 들렸는지 순간 방문 쪽으로 확 돌아보셔서 수영님을 발견하고는 생전 단 한 번도 무섭게 호통친 적이 없던 분이셨는데 너무나도 무섭게 빨리 여기서 나가! 하면서 엄청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처음 보는 모습에 너무 놀라가지고 수영님이 하고 할아버지를 쳐다보던 그때 갑자기 상석에 앉아있던 그 훈장님 같은 뾰족한 갓을 쓴 그분께서 얼굴이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목소리만은 굉장히 뚜렷하게 들렸는데 그분이 제가 여기를 왜 있어? 라고 말을 하셨대요. 할아버지는 더욱 다급해져서 수영님을 향해서 빨리 나가라면서 큰 소리를 치셨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수영님은 온몸이 얼어붙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때 왜 두 분의 양옆에 어떤 형체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 형체가 뭔가 책 같은 거를 막 빠르게 확인하더니 확인이 끝났는지 갑자기 책을 탁 덮더니 수영님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서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수영님은 어떡하지 하면서 막 몸은 움직여지지 않지 그래서 당황하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옆에서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수영님의 손목을 낚아채듯이 잡고는 대문 밖으로 전력 질주했대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 꿈이 뭔지도 모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지? 하고 그렇게 잠이 들었고 장례를 무사히 끝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고 그 꿈도 잊혀질 만큼 꽤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쯤에 아버지께서 지나가는 말로 이제는 완전히 성인이 된 수영님 보고 아유 수영이 저놈 그때 죽을 팔자였는데 이제는 멀쩡해져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그냥 하셨대요. 그래서 수영님도 맞아요 아빠 나 진짜 어릴 때 약했는데 라고 하는데 갑자기 잊고 있던 그 어린 시절 꿈이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갖고 맞다 저 안 그래도 할아버지 발인 때 되게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게 저승사자 꿈이었나?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꿈? 물어보셨고 수영님이 그때 한옥집 같은 데서 뿔도 쓰시고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제 손목을 잡더니 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시면서 진짜야? 진짜 너 그 꿈 꿨다고? 너 혹시 나한테 얘기 들은 거 있었어? 라고 확인을 하시더래. 그래서 수영님이 아니에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바로 그날 아버지 역시 같은 꿈을 꾸셨던 거야. 와. 아버지는 꿈속에서 웬 한옥집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한옥집에 보니까 저 멀리서 어린 수영님이 그 한옥집을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대요. 우리 딸이 왜 저기 있지? 하고 그걸 멍하니 또 바라보고 있는데 어린 딸이 이제 막 방 안에 이렇게 막 쳐다보고 막 그런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 귓가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빨리 애 데리고 뛰어! 라고 크게 소리쳐서 놀래가지고 얼른 달려가서 수영님을 잡고 미친 듯이 도망갔던 거야. 와, 꿈이 겹치네요? 네. 소름 끼치는데? 어린 시절 병실을 집처럼 드나들며 사투를 벌였던 이 수영님이 30살인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건 정말 꿈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려주신 덕분인지 아니면은 100만 원이나 들여서 그 지은 이름 덕분인지 너무 신기하다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너무 궁금한데요? 정말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은 할아버지가 지켜주신 건가요? 두 가지 다겠죠.
네. 이름만 단순히 우리가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진짜 내가 뭔가 되게 안 좋은 운이었는데 정말 좋은 운으로 드라마틱하게 바뀔 확률은 사실은 그 정도로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기도 하고요. 아마 이름도 조금 영향을 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할아버님이 어쨌든 간에 그 이름은 이제 정성을 보이는 그 결과물이고 할아버지가 그 정도로 이 손녀에 대한 그게 되게 강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돌아가셔도 내 손녀딸은 지키겠다 하는 게 되게 강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수영님도 아무 문제가 없이 또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긴 정성도 막 제사도 하시고 그 오랜 걸리는 시간도 감수하면서 왔다 갔다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게 또 다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분께서 아버지랑 똑같은 꿈을 꾼 거를 거의 수십 년 지난 이후에나 알게 돼가지고 두 분이 되게 깜짝 놀라셨대요. 갓 같은 거 쓰신 분은 저승사자 같은데 양옆에 계신 그 형체는 뭘까요? 아니죠. 아니요?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승사자고요. 뿔갓을 쓴 사람은 약간은 윗대의 높은 조상이라든지 그럴 확률이 더 높죠. 그러니까 뿔갓이라는 표현을 했잖아. 뿔갓은 옛날에 양반들이 쓰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 그리고 봐, 앉아있는 구도도 뿔갓을 쓰신 분이 상석에 앉아있고 할아버지가 그 앞에 앉아있잖아. 그리고 양쪽 옆으로 어떠한 형체들이 서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아무래도 뿔갓을 쓰신 분은 좀 더 높은 조상일 확률이 더 높죠. 근데 높은 조상분이 거기 왜 앉아 계시는 거죠? 돌아가셨잖아, 할아버지가 지금. 거기는 저승인 거지, 이제. 저승으로 들어가는 어떠한 입구라든지 그 저승의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뿔갓 쓰신 분이 제가 여기 왜 있어? 이랬던 거지. 저승사자면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양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책 같은 거를 빠르게 확인했다고 했잖아. 그게 명부를 확인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진짜 아버지가 데리고 안 나가셨으면 그쵸. 그래서 저도 이 사연 보면서 상은 씨가 얘기한 것처럼 좀 배치가 신기해서 저도 다시 사연을 한 번 더 읽어봤더니 그래서 양쪽에 있던 형체들이 뭔가 책을 확인했다라고 생각했겠구나. 어린 수영님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약간 명부 확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원래 4살까지밖에 못 산다고 했었으니까 진짜 까딱 잘못했으면은. 그쵸. 원래부터 의사 선생님들도 오래 못 산다고 했으니까 그런 분이셨는데 나를 지켜주는 이분마저도 돌아가실 때는 특히나 더 조심해야죠. 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한 번 더 이렇게 끈을 이어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수영님은 제 이 사연이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제가 무서웠던 빙의 될 뻔한 이야기를 후속편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기대 한번 해보고 있겠습니다. 자, 몸풀기였습니다. 몸풀기 사연부터 살짝 소름 끼치고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연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그때 그 사연 이후에 얘기가 더 있어서 더 보내려고 하다가 사는 게 바빠서 미루고 하다 보니 또 못 보내다가 이번에 사연자들 선물 주신다는 얘기 혹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현우님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현우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현우님은 본인의 능력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에 운 좋게 취직을 해서 잘 다니고 있던 중에 짜장면이 왜 이렇게 맛있지? 김치찌개는 또 왜 이렇게 맛있지? 요즘 배달 음식이 왜 이렇게 잘 나오고 이렇게 잘 돼 있지? 라면서 나도 이런 배달 음식점을 한번 해볼까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뭐에 홀린 듯이 좋은 회사를 퇴사를 하고 장사를 할 만한 상가까지 구해서 정말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급하게 이제 후루룩 해서 가게를 시작하게 되셨대요. 갑자기. 당시에 현우님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회사를 다니고 또 그 당시에 현재 장사를 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었는데 그때의 어떤 무당분이랑 거의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됐었대요. 그래서 그 무당 누나랑 엄청 친해지게 돼서 그 누나가 이제 동생이 장사를 급하게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 자리가 어떤지 한번 봐주겠다면서 그 곳을 한번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누나 여기야 여기 하는데 차에서 내리는 그 무당 누나의 표정이 너무
안 좋더래.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에이씨, 다른 지방에 굿이 있어서 아침부터 갔다가 지금 여기 오는 길인데 다 와갈 때쯤에 여기 골목 앞에서 갑자기 뒤에서 차가 달려갖고 내 차를 뒤를 들이박았잖아. 아, 지금 차 뒤가 다 찌그러지고, 아, 목도 너무 아프고, 아, 트렁크에 묵으며 이런 게 잔뜩 실려 있는데, 아, 그 미친놈이 어떻게 뒤를 들이박냐고, 라고 하면서 노발대발했대요. 그러니까 뒤에 무구가 있는데 그 뒤를 박은 거야. 그러면 뭐 그게 재산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죠? 무당 입장에서는 되게 불길하고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면서 누나는 계속해서 차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동안에도 너 보려고 내가 여기 오는 길에 이런 사고가 났다. 내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럴 수가 없는데 너 안 좋은 걸 내가 대신 액땜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현우님을 아주 쥐잡듯이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을 부여잡고 그 가게 근처로 와서 쭉 둘러보던 그 무당 누나는 딱히 뭐 고사까지 지낼 필요는 없고 다만 터를 지키는 할아버지가 엄청 깐깐하니까 가게 혼자서 운영한다고 오픈이나 마감 시간을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은 여기는 금덩어리도 뚝딱뚝딱 나오는 자리니까 엄청 열심히 해라 라고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현우님은 내심 혹시나 이제 너무 급하게 잡다 보니까 이상한 털을 잡았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무당 누나가 뭐 사고 당한 건 자기 사정이고 어쨌든 간에 좋은 소리를 가득 해주다 보니까 기분이 매우 좋아진 현우님은 그래 뭐가 됐든 간에 나만 잘하면 열심히 되는 거야 한번 가보자고 하면서 가게를 그렇게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딱 시작을 했는데 웬걸 장사를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도 주문이 단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약간 오픈빨이라고 해가지고 초반에는 되게 잘 되는 게 일반적인데 한 개도 없었다고요? 네. 오죽했으면은 이 포스기가 안 켜진 거 아니야? 그 배달 앱에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결제가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재차 확인을 해봐도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나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대형 사건이 바로 코로나가 터졌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코로나면 배달은 그때 엄청 성황하지 않았나요, 저희? 정답이에요. 바로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배달 주문이 급격하게 늘어가면서 장사는 갑자기 잘 되기 시작했고 원래는 혼자서 그냥 사부작 운영할 생각이었지만 주문이 갑자기 막 쏟아질 듯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직원을 구할 정도로. 근데 이분이 직원은 조금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를 직원처럼 이제 쓸 정도로 같이 일을 해야만 됐었대요. 어쨌든 간에 코로나라고 해서 모두가 다 잘 된 건 아니잖아요. 당시에 닫는 가게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다행히도 현우님네는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내심 와 내가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터 할아버지가 나를 정말 예쁘게 봐주시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배달 전문점이라 사실 막 손님이 오거나 해갖고 막 어떤지 위생 상태가 어떤지 보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조금 이렇게 지저분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터 할아버지가 항상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에 그 주변도 엄청 깨끗하게 청소하고 매일마다 정말 깔끔하게 이 마감을 할 정도로 청소를 하다 보니까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져만 갔고 보통이라면은 우리가 이 가게를 이제 주문을 막아놓고 이 뒷정리를 한다든지 마감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까 마감할 때도 배달 어플에는 영업을 한다고 계속 켜놓고 그리고 나서 마감하는 중에 또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 주문을 또 받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는 밤 10시에 닫는다라고 했으면 그게 11시, 자정, 새벽 1시, 2시 이렇게 마감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영업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났는데 신기하게도 새벽 시간이 되자 배달 주문이 더 많아진다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쵸. 코로나 때 배달 엄청 진짜 성황했죠. 아, 이럴 거면은 차라리 출근 시간을 조금 늦추고 새벽 타임까지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 현우님은 배달 대행을 해주시는 그 업체 사장님한테 라이더분들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새벽 늦게 거의 막 3시, 4시, 5시까지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 새벽 늦게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할 텐데요? 라고 하셨대요. 새벽까지 보통 하지 않나요? 그래서 현우님도 이상하다? 옆 동네는 새벽 5시, 6시까지도 배달 많이 해주던데 왜 여기는 안 해주는 거죠? 다른 배달 대행 업체도 찾아보고 물어보고 했지만 다들 새벽에는 좀 그쪽 동네는 새벽에는 안 해요. 옆 동네는 한다고요? 글쎄요. 일단 저희는 안 합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라면서 다들 이상하게 꺼려하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하게 지냈던 대행업체 사장님으로부터 희한한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 얘기가 바로 현우 씨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 거 알거든요. 근데 저도 안 믿기는 한데 이 동네가 귀신이 좀 많대요. 그래서 그 새벽에 배달하다가 사고 난 애들도 많고 라이더들도 자꾸 헛것을 본다고 소문이 좀 자자하다 보니까 여기는 아무리 늦어도 새벽 2시 이후로는 잘 안 하려고 해요. 와, 새벽 어떻게 보면 황금 시간대이긴 한데 얼마나 심하면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할까요? 그쵸. 다들 새벽 2시 이후에는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사장님도 새벽 2시도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왜냐면 공고를 처음에 그렇게 내다 보니까 그 라이더들이 새벽 2시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마저도 다들 안 하고 싶어 한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너무 놀란 현우님이 무슨 귀신이요?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고 나서 이 내 가게를 좀 살펴보니까 번화가에 있긴 하지만 외곽 라인에서 좀 더 외진 곳에 있었고, 특히 현우님이 있는 그 가게가 그 골목이 좀 더 어두운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같은 밤 시간대에도 유독 더 어둡고 착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났는데, 신기하게도 한 블럭만 앞으로 나가면 완전 환하고 밝고 약간 번화가의 그런 곳이었던 거지. 게다가 현우님은 처음에 왜 가게를 거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급하게 구했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배달만 하는 집이다 보니까 뭔가 위치나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무조건 월세가 싼 곳을 구해서 덜컥 계약하긴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공실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공실이라고 해도 전에 어떤 가게가 있었다라고는 대충 좀 보이잖아요. 근데 전에 어떤 가게가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공실이 상당히 오래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월세가 엄청 싸긴 했겠네요? 네. 근데 이분이 당시에는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들어왔던 거지. 그래서 겨울이 되면 너무 추워가지고 그 문이나 창문 곳곳에 방풍지며 막 가리개며 막 꼼꼼하게 다 붙이고 바르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물건들이 그냥 툭툭 하고 떨어진다거나 커튼이 혼자서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다거나, 근데 주변에 다 확인해봐도 바람 들어올 곳이 아예 없는. 그리고 또 혼자서 가게를 지키고 있다 보면은 슬리퍼로 바닥을 이렇게 끄는 이런 소리가 들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현우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좋은 직장까지 그만두고 이 일을 시작한 거다 보니까 으쌰으쌰 할 때라서 어쨌든 간에 그 대행 사장님한테 사장님 귀신이고 뭐고 저 진짜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 새벽에 진짜 잘 되거든요. 저 어떻게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새벽에 퇴근하면은 애매하게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제가 그것도 좀 아까워서 새벽 늦게까지 일을 하고 첫 차 타고 이제 퇴근을 하려고 한다면서 새벽 4시까지는 어떻게든 영업을 좀 하고 싶거든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사정사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는 새벽에 여기 주변에 장사하는 데가 거의 없다 보니까 라이더들도 돈도 좀 안 되고 거기다가 대기할 데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현우님은 장사를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많이 하니까 돈은 충분히 될 거다. 게다가 이제 야간 수당까지 내가 좀 더 붙여주겠다. 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쉬어도 된다. 라이더들이. 밖에서 막 헤맬 필요 없이 여기서 추위도 피할 겸 쉬다가 콜 들어오면 그때 나가면 된다. 라고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그분께서 한번 알아보겠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돼서 외국인 2명을 데리고 오셨대요. 한국말을 잘하는 파키스탄 남자들이었는데 굉장히 싹싹하고 막 사짱 엄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현우님과도 금방 친해져가지고 이제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하셨대요. 자, 그렇게 많은 주문들을 소화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던 어느 날 아주 늦은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주문이 하나 들어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걸어서 30m도 채 안 되는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주문이 들어왔대요. 근데 그날은 라이더들도 다 퇴근을 하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빨리 이거 주문 받아가지고 내가 뛰어갔다 와야겠다 라는 생각에 주문을 일단 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가게를 맡겨두고 금방 갔다 올 생각으로 스쿠터도 안 타고, 왜냐면 너무 가깝다 보니까 안 타고 그냥 음식을 손에 들고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다시 온 거야. 그래서 놀래갖고 받았더니 리뷰 이벤트를 안 갖고 나갔다. 이거를 다시 와서 갖고 가라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주문이 더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 여유도 좀 있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같이 밤 산책이나 가자 라고 해서 여자친구와 그 리뷰 이벤트 음식을 갖고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그 배달한 곳으로 이제 걸어갔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서 여유롭게 이렇게 손을 잡고 걷고 있는데 보통은 지도 어플에 딱 그 주소를 찍으면은 특정 건물이나 그 특정 그런 데가 딱 찍히는데 그 주소지를 찍어보니까 골목길로 찍히더래요. 이분들도 왜 이런 골목길로 오라고 하지? 라고 해서 자세히 봤더니 그 밑에 왜 요청사항에 빨간 대문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요청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워낙 집들이 또 다양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자친구와 함께 그 골목 쪽에 도착해서 보니 오래된 구축 주택들이 몇 개가 쭈루룩 있었고 정말 빨간 대문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빨리 음식을 주고 와야겠다라는 생각 들어서 이제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그 대문 쪽으로 걸어갔는데 문이 제대로 잠기지도 않고 열려 있더래, 살짝. 그래서 그 문을 이렇게 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 이분이 속으로 문을 열기 싫다. 이거 왠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과 함께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기분까지 들었지만 어쨌든 빨리 음식을 주고 가야겠다라는 또 다른 이제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 빨간 대문을 밀고 다가가는데 왜 오래된 주택들 보면은 이 대문 위에 작은 화단 같은 게 있잖아요. 네모난 게 대문 위에. 네네. 그 화단에서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딱 튀어나와서는 그 현우님을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하악 하고 하악질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현우님이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분이 아닌데 딱 그걸 보는 순간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빨리 들어갔다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어쨌든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내부에는 예전에는 꽤나 비싼 집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왜 바닥에 현관까지 이어지는 그 길에 이 돌들이 바닥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쫙 다 깔려 있는데 관리가 안 된 건지 그 주변으로는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거의 현우님의 요 상체까지 올 만큼 풀들이 무성하게 엄청 자라 있어가지고 주변이 그 집 현관까지만 보이고 주변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그런 굉장히 특이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어쨌든 현관까지는 걸어가야 되다 보니까 왜냐면 빨간 대문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관까지는 걸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 돌바닥을 따라 걸으면서 속으로 이거 완전 유튜브 이런 데서 흉가 체험하는 그런 집 같은데? 진짜 이 집 맞아? 근데 빨간 대문은 이 집뿐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컴컴해서 핸드폰으로 후레쉬까지 비추면서 그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는데 현관문 안쪽으로 불빛은 하나도 없고 인기척도 하나도 없고 그 현관문 앞에 서가지고 그 작은 초인종을 눌렀는데 벨이 작동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놀래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저기요 주문한 배달 음식 왔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저기요 라고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데 그 순간 바로 뒤에서 야 너 거기서 뭐해? 라고 큰 소리 치는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더니 대문 밖에서 여자친구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야 빨리 나와 너 거기서 뭐해 라고 손짓을 하고 있더래. 근데 몇 미터 거리긴 하지만 그 몇 미터가 너무 멀게만 느껴지면서 마치 자신만 혼자 동떨어진 곳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이 들면서 막 소름이 막 미친 듯이 돋으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현우님이 고양이들이고 뭐고 그 풀숲을 거의 헤치다시피 하면서 그 돌길을 뛰어가지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제서 여자친구는 야, 너 거길 왜 들어가? 이 집을 왜 들어가냐고! 라고 얘기를 했고 현우님은 아, 뭔 소리야? 빨간 대문집이잖아. 여기! 하면서 손짓을 하면서 봤는데 빨간 대문이 아니더래. 페인트가 다 벗겨져가지고 녹이 슬어서 이분이 빨간 대문이라고 보였던 거야.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파란 대문에 그게 녹이 슬었던 모습이었고 바로 옆에 진짜 그냥 대놓고 리얼 빨간 대문집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 거기는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었나 보네요? 네. 근데 현우님이 혼자 빠르게 걸어가고 바로 그냥 그 문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여자친구 저 왜 저래? 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문 들어가고 혼자 문 두드리고 막 저기요! 막 이러고 있었던 거야. 어쩐지 묘사하시는 게 그 정도면 사람이 안 사는 곳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당황한 현우님이 그제야 대놓고 빨간색으로 티나게 칠한 그 문을 보자마자 자신이 걸어온 그 골목길의 시야에서 분명히 보이는 그 빨간 대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왜 그 녹슨 대문집으로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였고 정말 뭐에 홀린 듯이 자신이 그 집에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두 사람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인지 그 빨간 대문집 주인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직접 음식을 받아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음식을 전달해 주고 나서 이제 두 집을 살펴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고 다시 그 녹슨 집을 안을 살짝 보니까 정말 누가 등 떠밀어서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폐허. 완전히 그 폐가 수준이었대. 근데 이분이 당시 얼마나 놀랐으면은 이후에도 그 빨간 대문집이 단골이 돼가지고 자주 주문을 해줬는데 너무 놀랐던지라 그 근처도 못 갈 정도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라이더 분들만 다 보냈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 집 근처도 아예 못 갔대. 어떻게 그걸 착각할 수가 있죠? 아, 누가 봐도 뭐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정도면 한 번쯤 의심해볼 만하지 않나요? 그쵸. 왜냐면 이분이 남자분이시라 키도 좀 있을 텐데 자기 상체까지 풀이 무성할 정도면은 정말 아무도 아예 안 살고 관리를 안 하는 집이잖아. 그러니까 그 돌길만 돌로 깔려있고 나머지는 다 풀숲이었대요. 근데도 그냥 성큼성큼 이상하다 느끼면서도 성큼성큼 가가지고 심지어 집 안에 불이 다 꺼져 있었는데도 막 문 두드리면서 하고 있었잖아. 어떻게 그렇게 의심 없이 고양이들도 막 반겨줄 정도면은 와 진짜 이상하긴 하네요. 거의 뭐 홀린 듯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몇 달 뒤에 또 퇴근하기 직전에 주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라이더들은 이제 이미 다 퇴근하고 없었고 그래 이거 하나만 더 받고 퇴근하자 라는 생각에 주문을 받고 음식을 얼른 조리를 해서 배달 가려고 이제 주소지를 확인했더니 조금 고바위 동네였대요. 그러니까 경사가 되게 진 동네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스쿠터가 이게 과연 올라가지려나? 거기 되게 이 고바가 좀 심한데?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을 보니 이제 곧 해도 뜰 것 같고 이미 하기로 했으니까 얼른 하고 퇴근하자 싶어서 전기 스쿠터를 끌고 그 고바위길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바위길이 좀 특이한 게 올라가는 그 도로 입구 초입부터 서서 보면은 양쪽에 나무들이 쫙 줄지어 있는데 그 나무들이 되게 크고 무성해가지고 밖에서 뭔가 우리가 뭐 가로등이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 고바위길 올라가는 쪽은 완전히 컴컴할 정도로 나무에 다 가려져서 그 불빛마저도 그래서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약간 음습한 그런 분위기가 드는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전기 스쿠터를 끌고 가는데 그 앞에 있는 그 불빛도 작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야, 거기가. 그래갖고 그걸 들고 올라가면서 괜히 주문받았나? 너무 캄캄한데? 라고 생각할 때쯤 갑자기 눈앞에서 뭐가 확 튀어나와가지고 놀래갖고 보니까 새카만 고양이가 그 도로 한복판에
앉아있더래. 마치 현우님의 길을 막듯이 그 고양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전기 스쿠터 불빛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어쨌든 고양이가 눈이 부실 만도 한데 그 고양이는 그 샛노란 눈으로 현우님을 노려볼 듯이 가운데에 앉아 있었고 그 순간 뭔가 그 빨간 대문집에 그게 생각이 나면서 아 지금이라도 가지 말까? 이거 뭔가 좀 불길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 여기까지 이미 왔는데 어쩌겠어? 라는 생각에 그 고양이를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피할 정도면 고양이가 아예 안 도망간 거죠. 피해가지고 고바비길로 스쿠터를 열심히 끌고 올라갔대요. 근데 스쿠터가 안 그래도 뭔가 소리도 굉장히 심하고 뭔가 약간 좀 약간 이게 꺼질 듯이 아슬아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의 다 올라왔을 때쯤 보니까 시동이 갑자기 꺼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기 스쿠터가 이게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가파른 길을 오를 때 힘이 딸리는 건 있어도 이렇게 갑자기 시동이 나가는 경우는 잘 없대요. 아, 저도 전기 자전거를 타봤거든요. 맞아요. 이게 힘이 딸리긴 하는데 갑자기 꺼지는 경우는 고장난 거 외엔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써주셨거든요. 이게 갑자기 확 배터리가 나가다 보니까 이분도 뭐지?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시렁거리면서 어쨌든 간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고바 위키까지 그래서 그거를 스쿠터를 살살살 끌면서 나머지 길을 힘겹게 올라왔는데 길 초입이 너무 무섭고 우거져 있다 보니까 거기다 올라가는 길도 컴컴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올라와서 보니까 그렇게 으슥한 동네는 아니더래. 그냥 오래된 빌라들이 좀 있는 그런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소지가 적힌 곳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제 살펴봤더니 원래는 우리가 이 주소지가 적혀있고 뭐 땡땡 빌라라고 이 빌라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빌라 초입에도 빌라 이름이 아예 안 적혀 있고 그 건물 입구에도 이름이 아예 안 적혀 있더래. 그리고 그 주문서에도 그냥 주소 뭐 무슨 번길 30-2 뭐 304호 이렇게만 적혀 있었대. 그래서 이분도 무슨 빌라 이름이 왜 안 적혀 있지? 이 빌라가 맞나? 근데 주소지는 그 빌라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긴가민가해 하면서 어쨌든 304호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 3층까지 오래된 빌라라서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힘들게 스쿠터를 앞에다 놓고 걸어가지고 올라갔는데 301호, 302호 끝이더래. 뭐야? 304호인데? 주소지는 맞는데? 놀라가지고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봤더니 똑같이 생긴 빌라가 바로 옆에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 2호 라인이고 여기가 3, 4호 라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그 옆에 있는 건물로 올라갔더니 304호가 있더래. 그래서 그 304호 앞에다가 음식을 걸어놓고 이제 내려오면서도 무슨 여기는 엘베도 없고 심지어 센서 등도 없었대. 그냥 완전히 어두컴컴한 그 자체였던 거야. 그래서 이분이 궁시렁거리면서 배달 완료를 해놓고 그렇게 빌라를 내려와서 보니까 아직 해가 뜨지 않아서 여전히 너무 칠흑같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얼른 퇴근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전기 스쿠터에 시동을 걸었더니 다행히 시동이 걸렸대요. 그래서 그 스쿠터를 타고 그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그 길을 내려오는데 고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현우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볼 때는 굉장히 무서웠는데 다시 보니까 좀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현우님이 여기 또 배달 올 일 있으면 그때 보자 하면서 이제 고양이를 피해가지고 내려갔는데 거기를 내려가면 바로 사거리가 나온대요. 그래서 사거리 가면 다시 환해지니까 이제 사거리까지 나오자마자 바로 차가 와서 박아서 사고가 났대요. 그 으쓱한 그 고박길을 내려오자마자 사거리에서 어떤 과속하는 차가 급하게 달려오면서 이 현우님의 스쿠터를 그대로 박은 거야. 그 고양이한테 인사 끝나자마자 바로. 그래서 당시에 꽤 많이 다쳐가지고 3주 정도 입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3주면은 진짜 꽤 크게 다치신 것 같아요. 수술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네, 3주나 쉬셨대요. 그러니까 입원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가게도 쉬게 되었고 퇴원 후에 어쨌든 가게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가게에 나갔지만 이 후유증 때문인지 몸도 너무 아프고 마음도 안 잡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짜증도 나고
이 사고 나고 자신이 아픈 게 이 가게 탓인 것만 같아서 출근하기가 너무 싫어졌었대요. 근데 참고로 그때 왜 가게 시작할 때 무당 누나가 왔었다고 했잖아. 근데 그 무당 누나가 가게 구석에 물그릇을 하나 떠놓고 출퇴근할 때마다 그 물을 갈아주고 인사를 드리고 또 가게 뒷마당에 엄청 으쓱한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묵을 갖다 받쳐 올려라. 그리고 탁주를 항상 뿌려라. 라고 해서 그거를 시키는 대로 전부 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다치게 되니까 아,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이렇게까지 빌고 진짜 인간으로서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진짜 장사가 안 맞나? 라는 생각에 허탈감에 가게를 그만두셨대요. 오, 돈을 그렇게 많이 버셨는데 그만둘 정도면은 심적으로 엄청 힘드셨나 봐요. 그쵸? 네. 그리고 나서 그때는 너무 이제 힘들고 너무 가게에 정이 다 떨어져가지고 급하게 가게를 그만두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현우님이 이제 귀신 얘기가 나와가지고 나 그때 그 가게에서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이 새끼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안 믿어주니까 현우님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아니라고 그때 진짜 그 빨간 대문집이 있었어 하면서 그 뷰 있잖아요. 그 지도 뷰까지 켜가지고 보여주려고 하는데 빨간 대문집이 되게 외진 곳이라 그런지 그 골목 앞까지만 그 스트릿 뷰가 보이고 안쪽은 안 보이더래요. 가려져서. 그래가지고 이 거짓말하네. 이제 친구들이 이러니까 열받아서 그러면 그 빌라라도 보여줘야겠다. 그 고박길에 올라간 빌라 해서 거기를 좀 찾아가지고 여기가 부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찾아가지고 이제 그 빌라 쪽을 스트릿 뷰를 딱 켰는데 풀들만 무성한 공터였다고 합니다. 그 빌라가 있던 곳이 아닌데? 여기 맞는데? 아니야, 여기 맞아. 분명히 맞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연도가 혹시 잘못됐나 싶어서 이분이 이제 연도까지 바꿔가면서 왜냐면 그 뷰가 연도 바꿔가면서 확인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그냥 공터로 계속 보이더래. 근데 이분이 당시에 착각을 할 수가 없는 게 그 고바위 길을 오른 다음에 왜 되게 으쓱하다 보니까 겁을 그때 잔뜩 먹었었잖아. 근데 고바위 길을 올라가서 여기 괜찮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당시에 카페 간판 같은 거를 되게 선명하게 봤었대. 그래서 여기가 카페도 있던 자리구나, 카페도 있는 자리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뷰에서 그 카페나 이런 거는 다 그대로 있었대요. 근데 딱 그 빌라 그 2동짜리 5층 높이의 그 빌라 2개만 없더래. 어쩐지 빌라 이름이 없을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런 빌라는 촬영 연도까지 다 바꿔서 확인해봐도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당시에 분명히 주문이 들어왔고 자신이 주문을 수락했고 그게 제대로 배달이 안 됐으면은 배민 측에서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때 아무런 연락이 없었대요. 심지어 자신이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여자친구한테라도 그게 뭐 연동이 돼가지고 연락이 왔었어야 됐는데 아무런 컴플레인 받은 게 없었대. 그러네. 돈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들과 장난으로 시작한 대화였지만 이게 너무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현우님은 이후에 그곳을 낮에 가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바위 그 길 있잖아요. 거기를 갔더니 나무는 그때만큼 이제 없고 좀 베어져 있는 상태여서 조금 환해진 상태였는데 혹시라도 자신이 그 스트릿뷰에 안 나오는 부분이라 못 본 게 아닐까 싶어서 그 길을 직접 올라가가지고 그 동네를 다 둘러봤지만 그런 빌라는 아예 없더래.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셨네요. 네. 어쩐지 고양이가 사람이 지나가는데 거기 계속 가만히 있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긴 했거든요. 근데 현우님이 더 소름 끼쳤던 게 당시에 그 빌라가 오래되긴 했지만 좀 특이한 모습이라서 게다가 왜 2동을 다 올라갔다 내렸다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빌라의 모습을 너무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발코니가 둥글게 튀어나온 왜 옛날 수련회라든지 오래된 리조트 같은 데 가면은 그 발코니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돼 있잖아. 원형, 반원형처럼.
그거를 너무 선명하게 봤었던 거야. 근데 그런 빌라가 없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고, 저한테는 이곳의 위치를 사실 정확하게 써주셨는데 밝히기가 좀 그렇다고 하셔가지고 부산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히 여기 빌라가 있던 자리가 어디다 라고 사실은 모르지만 여기 동네를 딱 듣는 순간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가 좀 으쓱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가 좀 그 터널이 좀 있고 거기가 좀 외지긴 해요. 그 고박길이 좀 많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지금 어디지? 해운대 달맞이 고개가 어릴 때 되게 무서웠었고 거기도 고바거든요. 달맞이 고개고. 근데 아마 이쪽 사연에서 나온 여기도 물론 지금은 개발이 많이 되고 많이 환해졌겠지만 그런 약간 언덕이나 그런 데가 옛날엔 사고도 진짜 많고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도 맞아. 내가 어릴 때 10살 전에도 달맞이 고개가 개발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도 해운대 달맞이 고개 사셨거든요. 근데 그때 밤에는 절대 못 오게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달맞이 고개에서 범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갖고 옛날에 들었던 얘기 중에 그때 그 달맞이 고개 쪽에서 그런 성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찾으려고 그 산을 수색을 했더니 산에서 여자 속옷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그때 그 얘기 듣고 저도 어리고 하다 보니까 절대 그 달맞이 고개나 그런 그 고개를 못 가게 했었거든요. 특히나 그쪽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되게 상상이 진짜 잘 됐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언덕길이 정말 어두웠거든요. 진짜 많이 어둡고 나무들이 정말 많이 우거져 있기도 하고 거기가 나무 산이랑 이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랬었을 것 같아. 네. 그랬겠네요. 그 당시에는 뭐 가로등도 없었을 테고. 뭐 가로등이 있다 하더라도 뜨문뜨문 있잖아. 지금 시골길 정도로. 그렇죠. 근데 뜨문뜨문 있는 데다가 골목길은 고바지, 주변에 나무들이 우거져 있지 하다 보니까 정말 조금은 약간 으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현우님께서 그렇게 이상한 경험을 또 정말 보지도 못했던 뭐 거의 꿈꾸듯이 그런 집을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좀 그때 뭐가 있지 않았나, 뭐에 홀린 듯이 아마 주문도 안 들어왔을 수가 있어. 근데 이분이 들어왔다라고 착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배민에서도 컴플레인을 안 걸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고 자기 혼자 그냥 받아서 간 게 아닐까 홀린 듯이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면은 진짜로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라이더들이 안 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분이 사고가 나서 그만두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야. 이 라이더들이 이쪽은 안 한다 했었잖아. 헛것을 본다. 뭔가 사고가 난다. 그래서 정말 이 분이 계셨던 가게 쪽에 뭔가 문제가 좀 많지 않았나. 그 동네 쪽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용우님도 배달일 하다가 진짜 이상한 일 많이 겪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지금 배달일을 그만두셨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운동 삼아서 배달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조금 저희한테 제가 사연에는 다 소개를 안 했던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어떤 아파트나 이런 데 갔었는데 되게 좀 너무 이상하고 으쓱하고 거의 폐가 수준의 그런 집들을 몇 번 가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막 음식 주문 들어왔는데 막 그게 되게 이상한 데였고 폐가 같은 데였고 막 아무도 없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때 이후로는 이제 그만두셨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라이더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우님이 당시에 그 무당 누나한테 너무나도 따지고 싶었지만 따지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도움을 주시러 오셨으니까. 그렇죠. 네. 뭐 무당 누나가 뭐 이제 골탕 먹이려고 한 건 아니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사연을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왜 처음에 무당 누나가 왔을 때 사고 났잖아. 맞아요.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던 거야. 무당들은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도를 가거나 하면은 기도 가는 이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기도의 시작이에요. 예. 네. 그래서 기도 목적지까지 도착해서부터 기도가 아니라 이제 대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가서 거기까지 도착하기까지의 그 일정들이 엄청 예민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싸움이 생기거나 혹은 사고가 나거나 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중단합니다. 네. 심지어 우리는 산에 많이 가잖아요. 산에 갈 때 나 되게 신기한 일이 있어서 이거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산에 갈 때 어떤 뱀을 본다거나 뭔가 쥐를 많이 본다거나 어쨌든 간에 조금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즉시 기도를 멈춥니다. 돌아갑니다. 예.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기도를 가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무당 누나도 우리도 저도 그렇듯이 친해지다 보면은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사람을 빌어주기 위해서 왔으니까 최대한 모든 거를 다 해주고 가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괜찮겠지, 뭐 내가 그냥 액땜했겠지라고 생각하고 넘기셨을 텐데 아마 그 골목길, 그러니까 그 가게 근처에 왔을 때, 다다랐을 때 사고가 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다랐을 때부터 이제 무구가 있는 트렁크가 이제 막 부딪히고 하는 순간부터 조금은 이 터에 대한 좀 불길한 게 예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어쨌든 무구가 손상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친하다 보니까 이제 생략을 했잖아. 터 고사까지 지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기다가 이런 거 막걸리 뿌리고 무기나 올리고 그 옥수 그릇이나 해 라고 했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건 정석이 좋습니다. 정석대로 하는 게. 정석대로 안 할 거면은 저는 하지 말라고 해요. 예, 왜냐면은 어쨌든 제 주변에도 가게 하시거나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 친하다 보니까 이제 터고사까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냥 어디 보니까 뭐 물 떠놓고 하면 좋다던데 그런 거 해도 돼? 하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터고사를 지내는 이유가 제가 전에도 유튜브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터고사를 지내는 게 어쨌든 터에 대한 어쨌든 인사를 드리고 처음에 이런 사람이 왔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인사하는 이유가 앞으로 이 사람이 이 터에 오늘 고사를 받으신 분께 바칠 겁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친다고요? 물이든 술이든 무기든 제가 오늘 터고사를 지내는 이 터 대감님께 바칠 겁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결을 안 시켜주고 그냥 물 올리고 묵 올리고 막걸리 올리는데 그거를 누가 알고 받아먹겠어요. 아무리 거기에 대감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대감님일 수도 있고 잡기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냥 대충 그냥 내가 짐작으로 여기 도깨비 터라고 하니까 도깨비가 있겠지, 알아서 받아먹겠지 하고 묵 올리고 이제 막걸리 올리시고 하는데 그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사연에서도 어떤 다 잘 돼서 나가는 어떤 터가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터도 그 분들이 굿을 진짜 많이 하시고 터굿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월마다 그 건물 주변에 전부 다 막걸리 뿌리고 막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층은 다 잘 돼서 나가더라고. 신기하게. 네. 그래서 우리가 터고사를 그냥 단순히 이 터에 왔으니까 그냥 터고사 지내지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 터 대감님께 이제 이런 사람이 왔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이분한테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정확하게. 그러니까 잡기들이 와서 먹거나 하는 게 아니죠. 그러네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거 함부로 그냥 올리는 게 좋다니까 올려야지 했다가 되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일 생기는 분들이 진짜 많고 모든 가게들이 어쨌든 전 보러 가면은 모든 가게들은 다 도깨비터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도깨비터가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깨비터가 아니라 그게 도깨비가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의미가 있는데 그만큼 변덕이 심한 터도 요즘은 도깨비터라고 해버리거든요. 진짜 도깨비터는 거기 가고 돈을 진짜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성을 들이는 만큼 진짜 우리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잖아요. 그 정도로 금 나오고 은 나오고 하는 데가 도깨비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심해. 막 이 터 자체가 막 그게 심해. 그냥 오는 놈들 내가 다 뚜드려 팰 거다. 막 이런 게 심해. 그걸 가지고 요즘은 워낙 도깨비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럼 진정한 의미의 도깨비터는 금 나오고 은 나오는 곳만? 맞아요. 저는 그런 터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 그냥 장사 잘 되는 수준과는 다릅니다. 들어가면 그냥 대박 나요. 예, 제가 너무 뚜렷한 사례를 봐서 어떤 브랜드가 그 터에 들어왔다가 원래 되게 작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터가 원래 좋은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터에 들어왔다가 대박 나가지고 이번에 4억 사서 나갔더라고요. 예. 4억을 샀다? 예, 그래서 저 좀 많이 놀랬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오락가락 한 턴은 어쨌든 간에 좀 인사를 잘 시킨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 가게를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제 터고사는. 그리고 나서 매달마다 받쳐서 올리는 거는 정성을 들이는 거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정석으로 할 생각이 없다면은 처음부터 그냥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냥 막 유튜브에 요즘 보면은 막 물 올리세요, 떡 올리세요, 뭐 올리세요, 뭐 올리세요 하는 거 가지고 그냥 막 따라 하시기에는 글쎄 조금 도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잡기가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근데 사람들이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분이 받아먹겠지라고 되게 긍정회로를 돌리고 이 올리는 거를 잡기가 받아먹겠지라는 부정회로는 또 잘 안 돌리시더라고요. 애초에 근데 그런 생각도 못 할 것 같아요. 이걸 잡기가 가져간다라는. 저는 깜짝 놀랐네요. 네, 하지만 내가 뭔가 어쨌든 보이지 않는 기운에다 빈다라는 거는 부정적인 것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꼭. 그리고 제가 아까 이따 얘기 드릴게요 했던 게 제가 그 기도를 갔었는데 최근에 주변에 마침 그 위인 묘소가 몇 개 좀 있어가지고 온 김에 좀 인사나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몇 군데 묘소들을 좀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묘소가 관리가 잘 돼 있는 데는 되게 관리가 잘 돼 있지만 안 돼 있는 데는 진짜 심각할 정도로 관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일행이랑 같이 가가지고 그 묘소에 왜 앞에 그런 돌로 된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물티슈로 다 닦고 이제 막 벌레라든지 그런 막 뭐 썩은 나뭇가지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얼마나 심했으면은 그분들도 옛날에 다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인데 진짜 묘가 풀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묘가 안 보일 정도로 주변 풀들이랑 그 묘의 풀들이 너무 심하게 무성해서 거의 그냥 언덕처럼 자그마한 보일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이제 가가지고 그런 것도 다 닦아내고 마음 같아서는 이제 좀 풀도 정리하고 싶었지만 되게 거기가 깊었었어요. 벌레도 진짜 많고 또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거의 발을 짚을 때마다 주변으로 거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벌레가 그 발 닿는데 팍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좀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꾸역꾸역 가가지고 이제 거기를 하나 둘 세 군데를 저희가 인사를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를 갔다가 이제 한 군데가 또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자 했는데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 근처에 있어.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근처에 이제 갓길에다 차를 세워두고 그럼 저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길이 아니라 약간 그냥 갑자기 그냥 야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었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중에 벌레가 일단 너무 많고 심지어 이게 풀이 왜 풀도 그렇지만 이런 나뭇잎도 우리가 봤을 때는 요 정도인데 실제로 발을 디디면 이렇게 움푹 들어갈 정도로 되게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올라가는 중에 거미줄도 너무 심하게 많고 그래서 벌레도 너무 많고 해서 이쪽 길 아닌 것 같다. 다시 지도를 보니까 반대쪽으로 또 도로가 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럼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반대쪽으로 또 갔어요. 이제 그 마지막 묘소 하나만 남아 있었던 거야. 다른 데는 다 들리고 반대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갔는데 반대쪽도 뭐가 이상해. 길이 또 없어. 그래갖고 또 이제 지도를 땡겨갖고 또 찾아봤더니 또 돌아가는 길이 하나 더 있더라고. 하고 돌아가는 길로 가자 그럼 해갖고 돌아가는 길 쪽으로 갔더니 약간 무슨 공장 비슷한 조그만한 공터 같은 게 있고 공장 같은 게 있고 옆에는 약간 교회 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공터에다 차를 세우고 이 뒤로 보니까 왜 나무가 우거져 있고 바로 그냥 숲길로 가는 그런 길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한여름에 진짜 땡볕에 날이 정말 밝았거든요. 근데 나무가 우거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5m 차이라 하더라도 5m 안쪽으로는 안 보여. 너무 심하게 우거져 있어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땅이 거의 늪 정도로 여기에 밟았는데 그 발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 정도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어두워서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서 고민을 좀 하다가 조금만 들어가 보자 해서 조금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의 그냥 절벽에 떨어져도 모를 것 같은 거야. 이 정도 되면은. 그리고 너무 야산의 약간 그런 숲길이라서 너무 어두운 거야. 근데 제가 한 번도 기도 다니면서 뱀을 본 적은 없어요. 사실 신기하게.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근데 이미 이분 드릴 몫으로 내가 술을 사버린 거야. 근데 제자들은 또 이러고 그냥 가기도 좀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찝찝하단 말이야.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좀 뱀이 안 나오는 시기에 그럼 다시 오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나 도전했으니까 이 정도면은 아, 진짜 오지 말란 소린가? 되게 좀 안 좋다고 길이? 그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요 앞에서라도 기도를 좀 하고 술을 바쳐서 올리고 그럼 가자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술을 바치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입구에 뱀이 있는 거예요. 죽은 뱀이 나와가지고 몇 걸음 떨어져서 보니까 세상에 죽은 뱀이 있었던 거야. 근데 제가 제일 먼저 그게 잘 안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일행도 그냥 있긴 한데 그게 그냥 뭐 이렇게 주변에 파묻혀가지고 잘 안 보였었대. 근데 내가 길 가다가 저 뭐야? 저 뱀 아니야? 내가 이랬던 거야. 저는 태어나서 거의 뱀을 그렇게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게 머리를 땅에다 파묻고 죽어 있는 거야. 너 원래 그런가? 근데 뱀 거의 처음 봐가지고. 그러니까 다리를 살짝 튼 채로 머리 절반이 그냥 흙 속에 파묻고 죽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보는 순간 소름이 제가 쫙 돋으면서 와, 이거 진짜 오지 말라는 신호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가지고 거기만 인사를 못 드리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거기서만 뱀을 또 발견한 거야. 다른 데도 거의 풀숲이고 했는데 뱀을 아예 못 발견하다가 그래서 저는 되게 찝찝한 마음에 못 뺐으니까 아 뭔가 좀 그렇지 않나 딱 뱀을 보는 순간 와 가슴에 큰일 날 뻔했구나. 오히려 내가 고집 부려가지고 갔으면 거의 빙의였겠구나. 홀렸었겠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아 옛날 무당 선생님들이 진짜 제자들이 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기도라는 얘기가 뱀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가 진짜구나를 정말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 근데 이제 다 듣고 나서 보니까 신호를 많이 주셨던 것 같네요. 3번 시도하셨잖아요. 돌아가고. 맞아요. 근데 어둡고 맞아요. 발도 꺼지고 계속 오지 말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거기가 딱 그 마지막 묘만 약간 왜 높은 산은 아닌데 왜 우리도 시골길에 왜 이렇게 최근에 아스팔트 깐 길들 보면은 옆에가 살짝 이렇게 돌로 담돼 있고 그냥 바로 약간 이렇게 풀숲이잖아요. 그런 데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묘만 유일하게 그 높은 산은 아니지만 약간 언덕 같은 풀숲의 가운데 있었어요. 하필이면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도 시도하고 여기로도 시도하고 여기로도 시도하고 해봤던 거야. 근데 다 막혀 있더라고.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3번째 시도 중에 첫 번째 시도에서도 분명히 그쪽으로 가는데 지도상으로는 왼쪽 편에 묘가 있다고 나오는데 신기하게 오른쪽 편에 묘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묘비 명도 없고 비석도 없어, 아무것도. 근데 우리 일행이 자꾸 그 묘라는 거야. 저 묘 아니에요? 저 묘 아니에요? 이러는데 아니라고, 지도상 보면은 이쪽에 나 있다고. 그래 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묘비명도 없고, 왜냐면은 다 묘비명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약간, 좀 이상한데? 왜 다른 묘가 뜬금없이 있지 하고 저희가 내려왔었거든요.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분명 뭘 해놨을 텐데. 근데 관리가 아예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 알콜 티슈를 들고 다니면서 그걸 다 닦아냈거든요. 근데 정말, 나 근데 거기서 귀신 봤었다? 처음 그 다른 묘들을 돌았다고 했잖아요. 다른 묘들을 도는데 기도를 드렸거든요. 제가 이렇게 늦게 인사 와서 너무 죄송하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드렸었는데 갑자기 근데 지금 소름 쫙 돋았는데 맨발로 어린 한 8살 정도 되는 남자의 발이 흙밭을 밟고 타라락 뛰어오는 게 순간 확대로 쫙 보이는 거예요. 남자의 발 뒤꿈치가 왜 우리 발 걸을 때 이렇게 걷다 보니까 뒤에가 보이잖아. 근데 그게 흙 때문에 완전 엉망이 된 남자의 발이 후다다닥 뛰어가지고 내 쪽으로 걸어오는 뒷모습이 딱 보이는 거야. 발이.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나 이렇게 묘에 인사 왔는데 내가 왜 이런 걸 보지? 하면서 놀랬는데 그 남자애가 자기가 여기 묘를 지키는 남자애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도 인사도 안 오고 해서 자기가 여기 묘를 지키고 있대. 완전 그런 헝겊대기? 옷만 대충 걸쳐 있는
남자애가 얼굴이 새카매져가지고 어린애가 자기가 여기를 지키고 있고 여기는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여기 묘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다 여기를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대. 그러면서 나한테 갈 때 네 차에 초콜릿이 있을 테니까 그걸 하나 던져달라는 거야. 근데 내 차에 초콜릿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얘가 무슨 초콜릿을 달라고 해. 나는 그래서 집중해야지. 기도에 집중해야지. 절로 가 하면서 내가 그 기도를 이제 그 묘에 계신 그분들한테 기도를 드리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봤더니 정말 차에 초콜릿이 있었던 거예요. 제 가방 안에. 근데 제가 저 가방을 그냥 막 들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초콜릿이 있던 것도 모르고, 그리고 보통 애기 귀신들이 막 뭐 달라 할 때 뭐 과자를 달라지 초콜릿을 달라라는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건 나의 잡생각이야. 제가 이러고 무시를 했었는데 초콜릿 달라 해서 내가 차에 타고 나서 아니 초콜릿이 없는데 무슨 초콜릿 달라는 거야. 그리고 보통은 새 거를 바치지 헌 거를 올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 초콜릿 없는데 했는데 순간 제 가방 안에 이게 있었던 거야. 이 초콜릿을 제가 어디에 둔다고 했던 걸 깜빡하고 그냥 넣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얇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그냥 책들 사이에 다 묻혀가지고 안 보였던 거야. 그래갖고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초콜릿을 달라 할까 하는 순간 이 분들이 돌아가신 시기나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때 한참 미군들이 들어올 때였거든요. 그러면은 그 귀신은 진짜 그 터를 지키고 있던 게 맞았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차 타자마자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우리가 기도 다닐 때 젤리라든지 이런 거를 받치고 던지는 경우는 있지만 초콜릿을 그렇게 막 던지진 않거든요. 근데 왜 얘는 정확하게 초콜릿을 달라 했을까 하는 순간 이 묘에 계시는 분들이 돌아가신 시기나 이런 걸로 짐작해봤을 때 그때가 미군들이나 이런 한참 그럴 때였고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는 초콜릿이 너무 귀했던 거야. 네, 그래갖고 제가 당시에 이 초콜릿을 걔가 딱 정확하게 요구한 게 하나만 달라고 했었어. 하나를 까서 던져라고 했었어, 자기한테. 그리고 제가 그걸 까가지고 던지고 놀래가지고 차를 타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너무 신기했어요. 그럼 그 귀신은 좋은 귀신인가요? 거기를 이제 자기 터 삼아서 떠돌아다니는 남자 애기 귀신인 거죠. 근데 보통 저도 기도를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거를 보는 경우는 잘 없어요. 뭔가 잡기가 뭔가 기도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어요.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등 뒤에 뭐가 서 있는 으쓱한 느낌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도의 집중을 방해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제가 특정 그 묘소에 계시는 분들을 뵈러 갔는데 갑자기 얘가 먼저 튀어나오고 그것도 아까 얘기했잖아. 발부터 보이더라고. 남자애가 맨발로 그 흙밭을 뛰어 올라오는 걸 내가 너무 선명하게 거의 영상처럼 제가 봤거든요. 뭐야 내가 이랬다니까. 남자의 발 그 크기부터 시작해서 그래갖고 얘가 뭐야 했더니 갑자기 튀어나와. 자기 여길 지키는 어쩌고 하는데 너를 절로 가. 저러면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항상 기도는 할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참 소름 돋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지막 그 묘만 제가 인사를 못 드리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우님 역시도 계속해서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고양이들이 자꾸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도 아마 사실 때, 그러니까 생활을 하실 때 고양이가 자꾸 길을 막는다든지 고양이가 뭔가 방해를 한다면 꼭 그때는 스탑하고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고양이가 그럼 도와준 거였네요. 뭔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옛날에 고양이가 영물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저 역시도 옛날에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고양이가 제 앞길을 막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고양이가 한 6, 7마리가 얘가 맞고 옆으로 지나가면 또 제가 맞고 했던 경험을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놀라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고양이가 길을 막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아마 현우님도 그거를 똑같이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거는 조금 부정적인 그걸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고양이가 뭘 맡고 있다. 그럼 참고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신기한 경험하시거나 또 기묘한 일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은 제가 최근부터 이제 소정의 선물을 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 맨 마지막에 저도 선물 보내주세요 라고 적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씨가 몽골에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거를 가져오셨으면 오늘 제가 너무너무 즐거웠을 텐데 그래도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사연이 너무 무섭고 신기해가지고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노력을 해봤는데요. 몽골은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내가 봤을 때 몽골이 내가 그래서 왜 그런지 생각해봤거든. 왜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상한 경험하고 그런지 봤더니 몽골이 약간 매여 있는 게 없어. 몽골은 동물들도 그렇고 너무 다 자유롭고 그냥 내가 봤을 때 귀신들도 그냥 훅 날아갈 것 같아. 어디에 매이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게르에서 잘 때가 너무 편했거든요. 게르가 어떻게 보면 자연 그냥 한가운데서 자는 건데 그래서 이게 귀신도 어떠한 매여 있는 거라든지 그런 데서 오히려 더 많고 이렇게 되게 그냥 바람처럼 자유로운 데는 오히려 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다가 상은 씨랑 저랑 둘이 승마 따로 했었잖아요. 추가로. 근데 승마할 때 그 들소가 죽어 있는 걸 우리가 봤었거든. 근데 그냥 초원에 혼자 죽어 있더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몽골 그 승마하는 아저씨한테 저 죽어 있다고 상아 씨가 다이 막 이랬더니 다이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 또한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이상하지가 않은 거야. 말들도 그냥 다 뭐 목줄 이런 거 다 풀어놓잖아요. 그냥 초원에. 말들도 저희가 승마할 때만 잠깐 묶어두고 승마가 끝나면 다 풀어준대요. 들로. 그러니까 밤 되면 얘네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되게 신기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도 어디에 묶여 있거나 어디 터라든지 이런 데 묶여 있거나 장난질 치거나 이러지도 않고 오히려 너무 평온하게 다들 잘 잘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은 씨를 다음번에는 그 우리 엄마가 귀신 붙어서 온 데 있잖아. 그 중국에 거기 호텔에서 17층에 자는데 누가 똑똑똑 두드리고 했던데 거기를 한번 보내는 게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몽골을 사랑합니다. 또 몽골 친구들과 함께 일도 하기 때문에 몽골 홍보대사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